그러면 h는 50t-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대요. 공의 높이가 80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80m 이상이니까 h가 80m 이상이 되는 뭘 찾는 거야? 초니까 t가 얼마야? 그랬단 말이에요. 요걸 만족하는 t가 얼마야? 그랬다고. 그럼 이 부등식을 h로 쓰면 안 되지. t로 써야지. 근데 h가 50t-5t 제곱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h 대신에 50t-5t 제곱으로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항시키면 5t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2하고 8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몇 초 동안이냐 그랬으니까 동안 제인 참 동안이네요. 2초부터 8초까지 6초 동안. (21번) 이거 여기 두 개다?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를 보고 부등식을 예상하는 거야. 최적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건 약간 좀 이건가? 이거 아닌데. 비율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너무 작고 이렇게 하면 너무 크고. 220번. 이게 이제 해를 보고 이게 이제 이거의 해가 오직 3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 해가 3 하나밖에 없다 라는 얘기는 이거를 보고 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이 6가지 알죠? 내가 뭐 그릴지 알죠? 이 6가지 중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3밖에 없는 이 모양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 이 모양은 0보다 큰 애는 하나도 없어요. 0인 애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에 3을 대입했을 때 9a 플러스 3b 플러스 c x 3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0이고 나머지는 다 음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3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면 0보다 작은 애들이 오히려 적고 0보다 큰 애들이 엄청 많죠. 0보다 큰 숫자들이. 그러니까 해가 딱 3밖에 없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프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3,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y는 a 곱하기 x-3의 제곱 그리고 a는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 c는 9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럼 나는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 x 제곱 써주시고요. c에다가 9a 플러스 9a, x 써주시고요. 6a가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이렇게 없앨게요. 이렇게 a로 나눌게요. a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인데 a가 음수죠. 부동 방향을 바꿔줘야 되고요. 3으로 한 번 더 나눌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1, 2, 2,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x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0, 1, 2 세 개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알려주고 부등식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해를 보고 함수 그래프를 예상을 해서 그 A를 진짜로 구할 수는 없고 A와 B와 C의 관계를 찾아내가지고 부등식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의 달인이 돼야 돼. 그래야 부등식이 풀려요. 부등식을 풀겠다고 부등식을 공부하면 안 돼. 부등식을 풀 거면 그래프의 달인이 돼야 돼. 다음 21번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에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쪽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 이렇게 있어. 1차 함수 이렇게 있겠죠?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이렇게 있겠죠? 2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언젠간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언젠간 뚫고 올라간다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인 직선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만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즉 무슨 얘기야? A는 음수고 둘은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얘의 함수값이 얘의 함수값보다 더 작아야 돼요.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여기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 ax제곱 마이너스 3이 1차 함수의 함수값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인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a는 음수고요. 두 번째 x절편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4분의 d 판별식 이거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 1사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 a는 작은 근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또는 a는 큰 근 4보다는 크다인데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쓰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큰데 0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여기.
그만 놀아라. 응? 들리긴 들리나 보네. 움직인다. 오선 주섬주섬하네.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해요. 오늘은 연립 2차 부등식 배울 건데, 근데 연립 2차 부등식은 진짜 별거 없어요.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연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진아, 연립. 연립은 딴 거 없고, 연립은 그냥 공통 찾으면 돼요. 공통. 연립은 무조건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에서 연립이라고 하면 뭐 공통의 근을 찾거나 교점을 찾거나 뭐 교집합을 찾거나 이러는 경우 다 연립이라고 합니다. 연립. 공통인 걸 찾을 때.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이제 뭐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등식은 뭐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위에 거 밑에 거를 그냥 다 따로따로 풀어요. 따로따로 해를 구해. 그래서 얘를 하나의 수직선상에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그냥 쓰시면 돼요. 공통된 부분을 쓰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마 필수예제 19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필수예제 19번에 2번을 좀 풀어볼게요. 2번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연립 2차 부등식이 연립이 돼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기억, 이거를 니은 이렇게 놓고 따로따로 풀면 돼요. 기억은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니까 4하고 1하고 3.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작은 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근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풀어. 니은은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 1, 3, 2,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크다니까 작은 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고 큰 근 x는 2보다는 크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동시에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여기 공통된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그거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는 a와 b와 c가 같다. 이러면 a랑 b가 같고 a랑 c가 같다고 쓰든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다고 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연립 부등식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 이러면 b가 c보다 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a가 b보다 작은 거랑 a가 c보다 작은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들을 찾을 거잖아. 그러면 그 중에 재수없게 b가 c보다 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무조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고 x제곱이
7x 플러스 8보다 작다. 무조건 이렇게만 풀어야 돼. 가운데 애가 무조건 두 번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따로따로 푸셔가지고 공통된 부분 수직선에 그려서 찾으시면 끝납니다. 연립부등식은 별거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항상 어땠어? 문제가 어려웠어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20번. 20번은 조금 쉬워요. 20번은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때 연립 2차 부등식이라도 이게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된 부분을 찾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거랑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는이 없어요. 얘 는이 있고요. 이렇게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에요. x에 2 대입하면 그냥 나오네. 누구야? 수연이니? 누구야? 아, 주환이야? 주환아, 이쪽 가서 3번에서 하고 있어. 3번에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줘. 주환이가 오빠니까 가능할 거야. 자, 따로따로 풀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해서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이게 좀 중요한데 얘가 지금 곱해서 2a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를 곱하면 2a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좀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a가 큰지 2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해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고 작거나 같다 될 수도 있고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랑 공통의 부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상태라면 2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이 공통되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에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 안에서 끊어질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a의 값에 따라서. 그럼 아무튼 이쪽이 해가 되지 이쪽이 해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건 안 돼. 이거야. 이거. 근데 A가 어디쯤 가야 되냐 이거예요. A가 어디쯤 가야 되냐. 이게 중간에 툭 끊어지면 공통된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못 갑니다. 마이너스 1까지 공통되게 못 가요. A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안 되고 쭉 가야죠. 쭉 가야지. 그래 이만큼이 공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항상 궁금한 거 있죠? 갔다가 붙어도 되느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갔다가 붙어도 되느냐? 갔다가 붙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도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A라고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도 되느냐? 그러면 얘는 A를 포함하고 이 큰 애는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하니까 그 경우에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원하는 해가 맞는데? 그죠? 그럴 때는 갖다가 붙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갖다가 붙어도 좋아요.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붙어요. 여기다 A라고 써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비슷할 겁니다. 없네요. 21번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실근이니까 중근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둘이 묶어서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벌써 끝났잖아 이거 봐. 필수 예제 22번.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세수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세수가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자,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이면서 두 번째로 둔각도 돼야 돼요. 첫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한다라고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한다라고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2학년 2학기인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겠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다.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를 연립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변조차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x랑 x 없애주고 마이너스 2 이항시켜주면 1번은 2보다 커 x가 2번은 요거 x제곱 1, x제곱 1은 없어지겠죠? 2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보다는 크다. 이제 넘어오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니까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 뒤쪽에 요 200, 왜 이러죠? 한 번씩 풀어보세요. 여기 개념원리 7 하고 개념원리의 2의 8? 개념원리의 2의 7 여기는 1학년 교육과정이 없어요. 교과서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수학 좀 이상한 게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른 게 수학은 앞에 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앞에 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배울 수가 없는데 가끔 정말 가끔 1학년 때 안 알려주고 2학년 때 팍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애가 얘예요. 대표적인 애가 얘. 1학년 때는 안 알려주는데 2학년 때 막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인데 일단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이 개수, 미정계수인 A, B, C의 부호가 어떤 성질을 띄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일단 요 2차 방정식이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도 있어.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다 양수야. 두 근이 다르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중근 두 개가 모두 양수일 수도 있어. 근데 양수라는 얘기는 0과의 크기 비교가 가능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허수는 0하고 크기 비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실근이라고 해놨어요. 실근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허근은 이제 아예 따지질 않을 겁니다. 일단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판별식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고 두근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근각에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라면 더한 값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절대 두근 모두 양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니까 알파와 베타를 곱한 a분의 c도 역시 양수입니다. 그래서 a와 c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b, c에 관해서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몰라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면 오히려 a와 b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a하고 b는 부호 같아야 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인데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둘이 부호 같아요.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a와 c도 부호가 같아야 돼. 즉, a, b, c의 부호가 모두 같으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 단어는 얘 때문에 배워요. 얘 때문에 배웁니다.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왜냐면 두 근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이 같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실근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두 근이 무조건 서로 달라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따져볼 건데 알 수가 없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큰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알려준다면 좀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따져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이 요 3번밖에 안 써 있어요. 1번은 왜 안 하냐 이거야. 2번은 모르니까 안 했지. 2번은 모르니까 안 썼겠죠. 그럼 1번은 왜 안 하냐 이건데 4명은 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억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는 곱은 a분의 c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면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양변에 b제곱을 더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b제곱보다 크다가 돼요. 그런데 b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b제곱보다 판별식이 더 크기 때문에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만 맞으면 얘는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사람들은 해보세요. 이 양수, 이거 음수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작을 수가 없어요. 얘는 제곱할 거고 마이너스 4ac 할 건데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작을 수가 없어요. 판별식이. 그래서 가끔 보면 선생님 판별식 안 쓰고도 알 때 있거든. 그때 내가 그거 보는 거야. 혹시 여기 둘이 부호 다른가? 이걸 보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진짜 포인트는 여기니까. 진짜 포인트는 여기야. 어디야? 몇 쪽이야? 228페이지. 228페이지.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부분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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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제이야. 뭐가 이상하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잘 들어봐. 노이진, 너 키가 어디야? 제이 한 달 용돈 어디예요? 한 달 용돈 어디예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말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의 값, 실근의 크기?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위치라고 말했잖아요. 위치. 실근과 위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이걸 듣고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는 실근의 위치가 아니야. 실근의 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식 fx라고 할 때 fx가 0이 되는 두 실근 알파와 베타가 fx가 y인 함수의 x절편과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걸 배웠죠. 그죠? 아,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함수의 x절편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x절편이 어디야? 말이 되죠. x절편이 어디 있어? x축과의 교점이 어디 있어? 이건 말이 되죠. 좌표로 오겠다는 얘기야. 자,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암기할 부분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판별식 D의 부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인데 이 번호를 좀 바꿔주세요. 얘 1번, 얘 2번, 얘 3번으로 바꿔주세요. 얘 1번, 얘 2번, 얘 3번. 이 순서대로 따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우세요.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 D의 부호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축의 위치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축이 어디 있냐? 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 여기서 하는 말은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떤 특정한 값 P보다 더 크다, 더 P보다 작다, P 사이에 있다, PQ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제시를 합니다. 이 제시가 경계가 되는 거야. 제시, 컴피티션. 니들이 뭔데 P를 판단해? 얘가 P가. 자, 그래서 얘는요. 암만 말을 들어도 잘 몰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여기 있네요. 필수예제 24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뭐 그랬어요. 놓고 풀게요. 여기다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여러분은 근이 1보다 크다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냐면 fx라는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고 있어. 근데 얘의 x절편 두 개가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이렇게 볼 거야. 네. x절편은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 그냥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에 x절편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1보다 오른쪽에 x절편 두 개가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 한다는 걸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양의 그래프가 만족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갖다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도 됩니다. 이런 그래프도 되고.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먼저 볼 거예요. 우리는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a가 되거든요. 그런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축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근은 반드시 일로 넘어가요. 심지어 너무 멀리 가면 둘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x절편 두 개가 둘 다 1보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축은 이쪽으로 와야 돼. 축이 이쪽으로 와야 돼. 1보다 이쪽으로. 그래서 a는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세 번째,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축이 1보다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x절편 하나가 일로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쵸? 빠지기 전에 올라와야 돼요. 빠지기 전에 올라와야 돼. 그래야 x절편 두 개가 여기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양수해야 돼요. 1로 빠지기 전에 올라와서 여기 양수로 돼 있어야 돼. 그래 x절편이 여기 있어. 여기가 음수면 1로 빠져.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지금 경계가 1이야. 아, 그래서 f에 1을 대입한 값이 양수여야 돼. 0이어도 안 돼. 1보다 크다 그랬지 근이 1이라고 안 그랬거든. 그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0 붙어도 돼. 1이 근이 되니까. x절편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a는 1보다 크다. 세 번째,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는 크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1만 빼면 되겠네요. 1 안 들어가니까. a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진짜 2학년 학생들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선생님이 약간 그런 얘기 할 때 있어. 뭐야 이거 왜 3보다 크거나 같다. 뭐죠? 뭐 잘못했죠? 아!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1 빠졌으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 얘는 잘 안 떠오른다. 어서오세요. 얘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이거 근의 위치 이용해서 풀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필수예제 25번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못 외워. 아까 그것들을 다 외운다면 우리가 지금 막 이거 세 가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분리를 해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못 외워. 못 외워.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은 셋 중에 어떤 거는 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치만 그거 다 외우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래프를 그리다가 아 누구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안 하면 돼. 이 셋 중에 뭐 하나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안 들면 하세요 그냥.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아 얘는요 꼭지 아니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두 근이 있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0이 이쯤, 2가 이쯤 있어야겠어. 그죠? 아,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x축과 2점 또는 1점에서 만나야 돼.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더라도 축이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면 얘가 반드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그래서 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a분의 이거 2분의 m 플러스 2가 0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돼. 0이어도 안 돼. 0이어도 밖으로 빠져 이렇게. 그죠? 세 번째 축이 여기 들어와 있고 x축과 2점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절편들 다 빠집니다. 절편들 다 빠져. 그럼 안 돼. 0에서는 양수, 2에서도 양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0이면 안 돼. 0과 2 사이에 근이 있다 그랬지. 0이 근이라고 안 그랬어? 0이면 안 돼.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곱하기 m-1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첫 번째 m제곱 플러스 4m 4m 8m 4 빼기 4 0보다 크거나 같대요. m은 0보다는 0하고 마이너스 8이죠. m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양변에 2 곱하면 4 되고 2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m은 2보다는 작다. 세 번째 F0은 요거죠. x 없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F2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요게 어딨어? 0보다 크자. 여러분들 4 없어지고 요거 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넘기면 m은 1보다 작고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어우 되게 많아요. 이걸 수직선상에 다 표현할 거예요.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는 1보다 1이 요 사이에 있네. 1 보다 작다. 예. 그 다음에 3분의 1은 또 얘하고 얘 사이에 있죠. 이렇게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요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0이 돼요. 얘는 0이 되네요. 색칠이 됐네요. 그죠? 네, 이렇게. 쌤이 요런 거 연립부등식을 풀 때 난 이렇게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에 보면은 내가 4개를 그렸는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세 줄밖에 없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4줄이 있는데 찾아야 돼. 봐봐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2학년 때 1학년 때는 또 안 나와요. 1학년 때는 교과서에 없다가 안 나와. 2학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튀어나옵니다.
빈번하게 튀어나오니까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이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튀어나오잖아요. 100% 물어. 못 풀어. 100% 질문해. 그러니까 뭘 가져요? 변별력을 가져. 변별력을. 3등급 이 아이들은 이거 못 풀어 절대. 3등급 이 아이들은 이거를 공부했어도 이게 나왔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한 2, 3등급은 받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돼. 어렵지만.